안녕하십니까, 그리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우리 워드 1급 차트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2021년부터 한글 2020 버전으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올린 거는 2010 버전, 2014 버전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2020 버전으로 하다 보니까 차트 부분이 약간 조금 차트 마법사 부분이 사라지면서 처음 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에 이전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조금 곤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또 급하게 또 제작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우리가 그 변경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튜브 동영상을 찾는다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긴 하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찾기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부분을 한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개인 사이트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는 것도 좋겠지만 상공회의소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찾는 방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검색에 상공이라고 치게 되면은 자격평가사업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이제 이런 국가자격시험들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여기를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자, 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해보실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을 치고 있는 종목 소개를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어디 가면 될까요? 워드 프로세서죠. 워드 프로세서로 가시면은 여기에 워드 프로세서 국가기술 자격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 안내에 요 내용들을 꼭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 밑으로 내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번에 시험이 바뀐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뀐 내용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보셔야 될 내용이 실기 프로그램이 한글 2020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 버전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개인 컴퓨터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학원이나 아니면 저 학교 같은데 한글 2020 버전이 깔린 곳에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확인하셔야 될 게 요 밑으로 내려 보시면 첨부 파일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첨부 파일이라는 곳을 보시게 되면은 시험을 진행이 되면서 바뀐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들이 이렇게 공지가 돼요. 예시문들이 올라옵니다. 예시문들이 올라오고 실제 출제 기준표, 비교표 이런 것도 올라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시험 중간중간 한 번씩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021 버전에 대해서 출제 기준도 나오고 예제 문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고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내가 시험 치는 그 시점에 어떤 변경 내용이 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을 꼭 해보시고 다운받아서 실제 문제도 한번 보시고 변경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시험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요걸 한번 받아서 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컴퓨터에 우리 개인 집에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때 기존 2012 10 버전이 깔려 있는데 새로 2020 버전을 추가로 설치를 하실 때 이전 2010 버전을 삭제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를 같이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하셔도 돼. 왜 그렇게 하냐면은 ITQ 같은 경우는 또 버전이 아직까지 2020 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낮은 버전을 설치한 상태에서 다시 높은 버전을 같이 설치하셔도 들어가실 때 따로 들어가시면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운영하시고 이제 실기 연습하실 때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ITQ 같은 경우 시험을 치셔야 되는데 또 지웠다 설치했다 이런 번거롭게 일을 하지 마시고 두 개를 같이 설치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시험 기준이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C형 위주로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나옵니다. 그것도 약간 설명을 시험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설명되냐면 정시 시험이 있고요. 정시와 상시가 있습니다. 그죠? 주로 정시는 조금 문제들이 조금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쉽게 나오고 어떤 기준을 잘 안 벗어나요. 근데 이 상시 시험을 쳐보시면 알겠지만은 내가 책을 사서 공부를 해봤지만 거기 없는 내용들이 가끔 시험에 여러분들 나옵니다. 그래서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공부했는데 그 내용이 없고 엉뚱한 내용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시를 공부하실 때는 조금 더 정시 일반 교재를 사신 내용보다는 조금 더 깊게 보시는 것도 좋아요. 거기 없는 내용이지만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시험을 치신 분들이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라고 이렇게 블로그 같은 데 올리시면 그런 걸 잘 캐치를 하셔야 돼. 그래서 상시를 준비하시게 되면은 일반 정시에 나오는 시험 위주로 교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교재를 약간 벗어나서 조금 새로운 것도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차트만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인 거는 단축키를 이용하기 때문에 2020 버전이라도 단축키는 그대로 변경이 안 되고 똑같은 단축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자, 차트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요.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그대로 쭉 똑같다 보시면 되고, 자, 차트도 보면은 세부 지시사항은 비슷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죠? 단지 주로 시험에 요즘 시험 유형이 자, 이중축, 혼합형을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혼합형 차트는 이런 항목이 들어갑니다. 차트 종류와 속성을 이용하여 구성하시오. 이런 항목이 추가가 됐어요. 2020에서 차트 마법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 버전까지는 차트 마법사를 사용했지만 이제 차트 마법사가 없어지고 주로 리본 메뉴와 속성창이 있습니다. 속성창을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대체됐다고 보시면 돼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마법사를 통해서 창을 대하상자를 띄우지 않고 리본 메뉴를 이용해서 그 차트 마법사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또는 속성을 위해서 또 세부 지시사항을 선택해서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건 우리가 이전에 시험 치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똑같죠, 그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 적용해서 크기 고정하고 바깥 여백 주시고, 자, 요거는 뭐 자리 배치 0에 0으로 주고 다 똑같습니다. 그죠? 요런 것만 조금 틀립니다. 그죠? 요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닌 이제 같이 한꺼번에 적용하라라고 나오는 요 내용들 좀 틀립니다. 그죠? 자,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한번 정답 파일을 한번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요것들을 만들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만들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보조축이 들어가죠. 그죠? 첨감에 대해서 보조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상시에서 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요 보조축이 없이 그냥 요것만 적용된다거나 요거 없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그래도 설명하시는 대부분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시면 이 보조축보다는 요거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것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됐지만 이 보조축 넣는 방법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차근차근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답 파일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차트를 넣게 되면은 이 차트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차트 마법사라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 독일, 미국, 한국이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 뭘 합니까? 2019와 정감의 값을 어떻게 해요? 차트로 표시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서 구분 2019 정감이라는 데이터 3개를 이용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선택을 하겠죠? 구분을 선택하시고, 자, 여기 제목까지 같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2019와 정감을 같이 선택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차트 만들기는 같아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어디요? 차트라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이전 버전에서는 누르면 바로 차트가 기본 차트가 만들어졌었는데 여기서는 자, 차트에 가니까 어떡합니까? 선택을 바로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중축 혼합형이기 때문에 막대형과 지금 세로 막대형하고 끝근성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따로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두 개를 다 2019년 값과 정감 값을 어떻게 해요? 세로 막대로 넣든지 또는 끝근선으로 넣어서 그 중에 하나를 다른 모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지금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세로 막대형으로 두 개를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가 들어가고 차트 데이터 편집이라는 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이 값은 우리가 변경할 게 아닙니다. 그죠? 변경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닫아버립니다. 혹시나 데이터가 잘못됐다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닫아버리고요. 자, 지금 차트가 위에 갔습니다. 차트가 표 아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끌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라 그랬죠. 그죠? 이전 동영상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얘는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자, 위에 가거나 대부분 아래 위치가 잡힐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요거는 임시로 하는 거라서 차트가 위로 갔지만은 지금 당장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 먼저 다 수정을 한 다음에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옮기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따로 지금 옮기지 않고 바로 여기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차트 마법사를 띄웠었죠. 이전에는. 그죠? 자,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또는 더블 클릭해서 수정 상태로 바꿔줄 수 됐죠. 그죠? 자,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차트 마법사를 찾지만 차트 마법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황을 하십니다. 전부 다 여기서. 이 차트 마법사 기능이 어디로 갔냐면 자, 여기 보시면 도구 상자들을 보시면 메뉴 상자라 그럽니다. 메뉴 상자들을 보시면 여기 메뉴 중에서 지금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요런 게 뜹니다. 그죠? 요런 게 지금 선택이 되어 버려요. 자, 요거 선택된 곳에서 자, 잘 보시면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대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 나오냐면 차트 디자인. 지금 요게 차트 디자인 항목이고요. 자, 여기 차트 서식. 자, 요걸 클릭하면은 요렇게 나올 거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차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나타납니다. 차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차트 디자인 부분이 뜨고 리본 메뉴가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리본 메뉴라 그러는데 요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전에 사용했던 차트 마법사 기능이 여기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차트 마법사를 띄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차트 종류를 선택하게 되죠. 그죠? 그죠? 여기 1번으로 선택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걸 선택하고 나서 다음을 진행하면 어디 갑니까? 줄칸 전환으로 갔었죠. 그죠? 줄칸 전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또 다음에 제목에 어떻게 하는 범례를 어떻게 한다거나 요걸로 가겠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요게 우리 리본 메뉴를 통해서 설정하게 2020 버전에서는 바뀐 겁니다. 자, 요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할 게 뭡니까? 차트 종류 변경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누르게 되면은 얘 두 개가 즉 2019년 값과 정감 값이 같이 다 바뀌게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 하나를 끝근선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정감 값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글에서는 이 선택이라는 게 차트 부분에서 잘 선택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2020 버전에서도 개선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끝근선형 막대를 선택했지만 어디 갔습니까? 항목축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당하지 마시고 잘 마우스를 어디 갖다 대시냐면 요 막대의 빈 공간 있죠? 요 빈 공간을 클릭한다 생각하고 누르시다 보면 선택이 됩니다. 요 빈 공간 보시면 제가 여기 지금 얘를 선택하면 이제 선택이 되겠죠. 자, 처음에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해요? 얘를 누르니까 이 항목 쪽이 선택이 됩니다. 그때는 이 근처 빈 공간을 잘 누르시면 얘가 선택이 돼요. 자, 요런 선택이 잘 안 되셔가지고 막 엉뚱한 게 잘 선택된다거나 안 눌러주시는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이 기준
기준이 되는 이 축들이나 이 값들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어디 가시냐면은, 자, 여기에 차트 디자인 옆에 있는 차트 서식 부분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트 요소라는 부분이 있죠. 지금 차트 영역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걸 누르면요. 자, 그림 영역, 항목축, 값축, 계열, 계열 정감, 이런 게 있죠. 자, 누르면 범례를 선택하면 범례가 선택이 됩니다. 자, 또 보시면 차트 그림 영역을 선택하면 그림 영역이 선택되고, 그 다음에 값축을 선택하면 값축이 선택되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요 막대, 정감의 막대죠. 그러면 어떻게 계열의 정감을 누르시면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차트 디자인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선택이 안 된다고 당하지 마시고, 아, 내가 잘 안 되더라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차트 서식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차트 요소에서 그 값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그죠? 다시 들어오시고. 자, 요 근처에 가셔가지고 잘 선택을 하시면, 자, 막대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빈 공간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빈 공간, 이렇게. 그 빈 공간으로 선택해서 되고, 이 글자를 눌렀을 때 잘 선택 안 되시는 분들은 빈 공간을 꼭 눌러 보십시오. 자, 지금 여기도 얘를 선택하고요. 얘만 바꿔줄 겁니다. 그죠? 얘를 누르셔가지고, 자, 세로 막대가 아니고 꺾은 선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 다른 거는 영향을 안 주고 정감값만, 정감 계열만 꺾은 선형으로 바뀝니다. 자, 먼저 하나는 선택이 됐죠. 그 다음 해야 될 게 뭡니까? 줄칸 전환인데, 줄칸 전환 지금 잘 되어 있어요.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또 당하지 마시라 했죠. 그죠? 자, 범례와 항목축 값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줄칸 전환을 누르면 범례 값이 항목축으로 가고, 자, 항목축에 있던 값들이 범례로 옵니다. 그죠? 자, 요거 줄칸 전환으로 차트가 이상하다면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차트 구성 추가죠. 그죠? 여기 가셔가지고, 자, 축 제목이라나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어서 바꿔야 될 게 뭡니까? 정답과 틀린 게 뭐예요? 범례가 오른쪽에 가 있죠. 범례가 아래쪽으로 가야 됩니다. 범례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정답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자, 다른 거 하나 뭡니까? 요거죠. 뭡니까? 보조축이 없네요. 자, 요거는 여기서 선택을 안 합니다. 자, 우선에 이렇게 비슷하게 선택을 해서 만들어주고, 자, 이제 각각에 대해서 또 바꿔주셔야 됩니다. 차트 마법사에서는 우리가 마법사 3단계점에서 제목도 치주고, 여기에 값 제목도 치주고 다 거서 입력을 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각각에 가서 그 값들을 입력해 주면 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차트 제목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이 값을 글을 그대로 치려고 했는데 치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제목을 편집하는 창이 나옵니다. 자, 제목 편집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을 넣으세요 라고 나오고요. 자, 정답에 있는 뭡니까? 국가별 1위 품목수를 넣습니다. 자, 띄어쓰기 조심하시고요. 품목수 띄어쓰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국가별 1위 띄우고 품목수라고 넣고, 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제목이나 값축, 항목축, 보조값축, 범례만 있지 제목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른 걸 그대로 두고 설정하고 나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이제 나머지 값축, 항목축, 보조값축, 범례, 요 네 가지를 선택을 해라. 자, 값축, 항목축, 범례, 그죠? 보조값은 지금 없습니다. 그죠? 떠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할 겁니다. 자, 이것도 간단합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뭡니까? 글자 모양 편집. 자, 이거는 글자 내용을 치는 게 아니니까 어떡합니까? 그대로 속성에 가서, 자, 속성은 보통으로 두고 모양은 9포인트로 바꿔주세요. 되네요. 그죠? 자, 9포인트로 바꿉니다. 그리고 설정. 됐죠?
자, 똑같습니다. 항목적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쉽게 하시려면 마우스로 손을 안 대시려면 우리가 키보드에 보시면 바로가기 메뉴 키라는 게 있어요. 그 키를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똑같습니다. 바로가기 키를 누르고 뭐 있습니까? L이라고 있죠, 그죠? L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마우스로 하시는 게 편하면 마우스로 하시고,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에 글자 모양 편집 누르시는 게 편하면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선택하면서 바로가기 메뉴 키를 누르고 L 키를 눌러서 조금 더 단축키를 이용해서 빨리 들어간다는 방법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다른 건 없습니다. 뭡니까? 9포인트. 자, 똑같겠죠? 얘를 선택해서 9포인트. 그죠? 이것도 9포인트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제 보조값을 넣어야 되는데요. 자, 이 보조값을 넣는 게 좀,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시면 까다롭습니다. 2020이 바뀌면서 속성이라는 창을 이용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개체 속성 창들입니다. 이 개체 속성 창을 이용해서 세부 지시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더 여기서 선택하거나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조축을 넣어야 되는데, 보조축이 어느 보조축입니까? 요거죠, 그죠? 자, 선택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정감의 이 정감 값을 이 값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 따로 요거는 따로 다른 값을 읽게끔 우리가 보조축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죠? 자, 요걸 선택하시면 이 개체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하시고 개체 속성에 가보시면, 자, 보조축이니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당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자, 그리기 속성이고 효과고, 그리고 여기에 계열 속성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계열의 속성 값들을 지정하는 곳을 요걸 클릭하시고, 자, 나오는 또 다른 값들을 찾아서, 자, 지금은 기본 축을 이 값을 읽으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따로 보조축 값을 넣을 거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갔죠, 그죠? 자, 다른 거 또 있습니까? 해야 될 거. 정답과 비교했을 때 또 입력할 게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자, 뭐가 있냐면요, 요거 사각형으로, 자, 표시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표시점이 없죠, 그죠? 자, 요걸 선택하고 똑같이 그것도 개체 속성 요 대화 상자에서 여기 보시면 표식을 정해라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넣으면 사각형이 들어갈 거예요. 자, 내가 아니고 사각형이 아니고 다른 거다. 여기서 제공하는 다른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자동으로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하고, 자, 여기 바깥에 클릭을 해보시면 사각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아니라면은 어떻게 해요? 가서 따로 기본 제공에 가서 요걸 사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지금 자동이 먹히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죠, 그죠? 들어갔죠? 자, 또 가끔 보시면 이 값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값들을 수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것도 속성 대화상자에 가시면 요거 속성을 누르시면,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 최대값을 150. 자, 주 단위가 바로 요 칸칸이 변하는 값들입니다, 그죠? 지금 50씩 변했으니까 주 단위 50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했다면 바깥에 걸려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정답과 같은지 또 다시 확인하시고, 자, 이건 500 단위로 변했고요, 이건 50 단위로 변했죠, 그죠? 자, 이제 다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걸 설정할 게 뭐냐면, 자, 세부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차트의 크기, 자, 본문과의 배치들, 그리고 바깥 여배, 요걸 설정할 겁니다. 자, 여기서 클릭하고 P를 누르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P를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에 들어갑니다. 차트의 속성에 가시면, 자, 고정값을 하시고 얼마였죠? 80에 65. 자,
단의 가운데 문단의 위 여백은 5의 7 위쪽 아래쪽 5의 7 그죠? 이렇게 되시죠 그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80에 탭 65. 자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입니다. 그리고 단의 가운데 기준은 0이고요. 문단의 위 0입니다. 요 값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여백 부분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위쪽 5mm 위쪽이 5입니다. 5 넣고 탭 아래쪽이 7mm 되셨죠 그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셨다면 크기 고정이 있었군요. 크기 고정도 만드셔 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설정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정답과 거의 똑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표의 아래쪽에 갔는데요 라고 얘를 끌고 가시면 안 된다겠어요. 만약에 내가 잘못 들어갔다고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자 아래쪽으로 끌고 갔다면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죠? 이러면 이상 없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은 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자 다시 속성에 가보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이 기준 0으로 잡았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이동한 값 때문에 이 수치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점의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 이 값들을 변경이 안 되게 속성에서 00으로 줬을 때 그대로 잘라내기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 버튼 오려두기 또는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밑에 클릭을 하고요. 여기다 어떻게 해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자 이랬다면 자 볼까요?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자 기준점이 변하지가 않았죠. 자 이렇게 하셔야만이 감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정답과 같이 모양이 같은 모양이 나왔나 확인해 보시고 자 틀린 게 있나요?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없다면 차트는 이걸로 끝입니다.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마법사가 없고 그런 속성들을 주는 방법을 2020 버전을 사용 안 해보셨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차트 마법사 대신 리본 메뉴를 이용하고 그리고 각각의 계열들이나 이 값들을 선택했을 때 이 개체 속성이라는 창을 이용해서 값들을 주더라. 어떤 값을 어디서 어떻게 주더라를 자 제대로 익히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시험에 이전 마법사 사용 기능하고 똑같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차트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2020 버전으로 바뀌면서 내용은 조금씩 변경이 생기고 없는 내용들도 넣게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시험을 치시고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올라온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전 시험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들은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까지 공부를 다시 하시고 그리고 2020 버전을 자꾸 사용을 해 보셔 가지고 바뀐 내용들을 어디서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이제 숙지를 하시고 계셔야 시험장 가서 당황한 일이 없으실 거예요. 자, 지금은 차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험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